저 뭐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? 어떤 걸까요? 어떤 섹터를 가져오시면 모르겠는데요. 저 지금 연말에 약간 시장 심리 어지럽잖아요. 네. 저는 여기서 5개 이상 올라갈 만한 세트를 봤어요. 저는 연말로 갈수록. 오, 진짜요? 골고루. 자, 오늘 상한가 급등한 종목들 보잖아요. 최근에. 갑자기 뭐 바이오도 올라가고 AI도 조금 반등 나오고 2차 전지도 잘 나오고 그 2차 전지에서도 에코프로가 주도하다 갑자기 LLF가 엄청 올랐어요.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이제 슬슬 눈에 보여요. 저는 뭔가 또 올해는 많이 잃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내년에는 새로운 또 희망감이 슬슬 타올라요. 얼마나 잃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떠한 세트 좀 갖고 오셨어요? 연말을 바라보고 궁금하네요. 궁금하네요. 사실은 이 토큰 증권 쪽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었거든요. STO. 네, 아, STO 토큰 토큰. 증권 쪽도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네. 내용이 아직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. 그냥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잖아요. 저도 사실 STO에 조금 묻어놨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. 일단은 그쵸?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는 건데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추이가 보니까 1,000조 원이 넘어간대요. 일단 오, 국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작점에서 5조 원가량 그러니까 된다라는 좀 이슈를 봤었고요. 어디 그 미국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시장 규모 굉장히 커진다라고 봤는데 STO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. 코인 기억나시죠? 코인장 코인 알죠, 2, 코인 3년 알죠. 전에 그때 네. 보셨죠? 전 세계 많은 돈이 몰리는 거. 그때 좀 단점이 있었는데 STO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이걸 많이 좀 보완을 한다고 들었었고 그래서 증권형이니까. 그쵸, 증권형이고 부동산 같은 거 비싸잖아요. 맞아요. 이런 뭐 공유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식적인 이러한 그 좀 부분을 좀 거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비싼 가격을 우리가 뭐 싸게 뭐 살 수 있다라는 장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정의 정보가 그러면 그 STO를 포기를 하고 갖고 STO. 온 포기를 섹터가 하고. 뭔지 어떤 거죠? 네 어떤 거죠? 일단 제가 올해 가장 밀었던 섹터죠. 저 뭔지 알 것 같아요. 밀었어요? 로봇 저- 아니면 AI 맞나요? 로봇 아니죠. AI죠. 아니야. AI예요. 솔직히 확실해요? 아닌가요? 본인이 아니라잖아요. 아, 그래요?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 뭔데요? 같은데. AI입니다. AI인데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스탁 넘버원 시청자분들은 이제 귀에 피딱지가 아마 앉으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진짜 많이 언급을 하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. 근데 올해까지입니다.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고 끝났어 이제. 내년부터 이제 다른 섹터가 이제 좀 시장을 이끌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맞지 네. 않아요? 이미 기대가 또 올라갔으면 실적 나올 때까지 솔직히 한 2, 3년 걸리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잦아드는 거죠. 이제 새로운 섹터가 출현할 것이다. 다른 섹터가 좀 시장을 이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AI가 죽는 거냐?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네네. 왜냐하면 지금 이 AI 자체가 그저 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이 잠깐 주춤한다. 진통을 겪는다.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아요. 성장통을 겪는다. 한두 해 정도는 이제 그쵸. 진통을 겪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 AI를 보는 게 좋다라고 네. 생각을 하는 거고 이슈들을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네. 지금 인공지능 이 AI 관련 이슈는 진짜 매일 아니면 또는 매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쵸. 네. 근데 보니까요, 전문가님, 그 말하는 스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. 우리가 막 정부가 얼마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, 뭐 마이크로소프트, 뭐 아마존,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애매해요. 맞아요. 특히 지금 이 전 세계 기업들이 이 AI 시장에 진출한다. 그쵸. 뭐 인공지능 머시기 개발했다.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. 이 대기업들을 좀 저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. 그죠.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실상 그리고 나중에 대기업들이 봤을 쓰는 때는. 거는 뭐 사실 저희도 뭐 구글 쓰고 있고 그쵸. 뭐 스마트폰 쓰고 있고. 애플 쓰고 있고 막 다 그쵸.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. 최근에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이 LLM 시장이 좀 뛰어든다고 했어요. 그 언어 모델이요? 예, 그 혹시 언어 통역 모델. 같은 건가요? 통역 같은 것도 되고 네.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챗 GPT죠. 근데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.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이 해외 갔을 때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? 이미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미 할 수 있었어요? 통역 네. 같은 경우에는 해외 안 가봐서 제가 네이버 네. 팝학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. 네네. 네. 팝하고 좋죠. 네. 네, 많이 쓰시더라고요. 네. 사실 네. 우리가 통역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웬만하면은. 네네. 맞아요. 네. 어쨌건 지금까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 시장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
이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아마존 솔직히 전 세계에서 돈 많은 기업으로 탑5에 들어가잖아요. 아, 그쵸. 그렇죠. 돈이라면 밀리지 않는 회사, 그렇죠. 우리나라가 어딜 비비입니까? 그런 말씀. 그래도 아, 우리나라도 응원을 아, 해야죠. 그렇죠. 아, 물론 네. 저는 시야가 큰 건 당연히, 아시겠는데 예. 그래도 우리나라 응원해야죠. 그죠, 맞죠.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. 네. 어쨌건 이 전 세계 기업들이 AI 사업에 계속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네. 미래에 이 AI가 아니면은 자기들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AI를 개발하고 이렇게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고. 네. 어쨌건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탄, 이 언어 모델 이름이 타이탄이에요. 이 타이탄을 네네.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. 뭐 이미지 합성 AI까지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런 이슈도 있었죠. 어떤 지금 은행권들이 이 음. AI 기술을 이제 금융 서비스에 접목을 하는 이런 행보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은행 다 쓰잖아요, 사람들. 그죠? 그렇죠. 예. 일단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 네. 비대면 금융 거래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네.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네.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 서비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네. 지금 은행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거 미래 그 자산 정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, 실제로도. 맞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누가 더 빠르게 이 생성형 AI 기술을 고도화시키냐, 네. 고도화시키거나 시장에 좀 우선적으로 선점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너무 초기 단계여서 그쵸. 누가 1위를 할 거다, 누가 시장을 선점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.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발을 들인 쪽이 네.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. 이 먼저 발을 들인 게 신한은행이에요. 오. 신한은행이 좀 발을 먼저 들였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쵸.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먼저 발을 들였다고 해서 네. 1등이 되는 건 아닙니다. 네. 그냥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.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은 네.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. 근데 뭐 진통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어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점점 네. 뭔가를 또 개발을 해야죠. 그쵸, 개발해야 되고.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죠. 옛날에 그 오일 파운드 그랬어요. 뭐 지금 뭐 2030년 가면 석유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석유 계속 나옵니다. 미래를 예측할 수 나와요. 없는 거예요. 자, 진짜 그러니까 우리 그게 무한한-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, 그 미래를 내다보겠고요. 자, 관련주 뭐가 있나요?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규모 LLM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. 네. 저는 이 셀바스 A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그쵸. 핫한 종목이죠. 뜨거운 종목.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되게 좋은 게 일단 이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지금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도 주가 위로 올라왔고 네. 그 다음에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도 기준점 위로 올라오면서 네. 지금 추세를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. 이 구름대 하단 부분까지는 네. 이제 내려올 수가 있다. 다만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래도 이 연말에 네. AI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어느 정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구름대에 뚫어버리면 상방까지 가는 거고 구름대 하단으로 가면 조금 지선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정현선 정보가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